눈물 상자. 한강 글, 봄노야 그림. 문학동네.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은 아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모두 그 아이를 눈물단지라고 불렀다. 왜 눈물단지였는지 우선은 그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장난감을 빼앗거나 달리다 넘어져 무릎을 다치거나 엄마가 큰 소리로 꾸지람을 할 때 울음을 터뜨렸다. 다만 이상한 점은 보통의 사람들이 결코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었다. 이른 봄날, 갓 돋아난 연두빛 잎사귀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고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거미줄에 날개가 감긴 잠자리 한 마리를 보고는 오후가 다가도록 눈물을 흘렸고, 잠들 무렵 언덕 너머에서 흘러온 조용한 피리 소리를 듣고는 베개가 흠뻑 젖을 때까지 소리 없이 울었다. 하루 일에 지친 엄마가 흔들린 자에 앉아 쉬는 저녁 무렵 길고 갸냘픈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진 걸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키우던 개가 10시간 동안 진통을 하며 새끼 6마리를 낳는 걸 지켜본 뒤로는 개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었고 물에 적신 둥근 돌처럼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비가 내리기 직전 부드러운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마를 스치거나 이웃집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뺨을 쓰다듬기만 해도 주르륵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저씨의 가방 안에는 큼직한 검은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그 상자를 열자 그것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큰 검은 상자가 검은 비단에 쌓여 있었다. 알 수 없는 글씨들이 은실로 새겨진 매듭이 그 상자를 단단히 묶고 있었다. 숨을 죽인 채 아이는 아저씨가 매듭을 풀고 검은 비단을 벗기는 걸 지켜보았다. 마침내 상자가 열리자 아이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상자 안에는 까맣고 폭신한 비로드가 깔려 있었고 갖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눈물들이 수많은 보석들처럼 진열돼 있었다. 아저씨는 한 방울 한 방울 눈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먼저 양파 냄새를 맡았을 때 나오는 눈물이야.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건 하품한 뒤 눈꼬리에 맺히는 눈물이지. 주황빛이 도는 이 눈물은 화가 몹시 났을 때 흘리는 눈물. 회색이 감도는 이 눈물은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 연보라빛 눈물은 잘못을 후회할 때 흘리는 눈물. 진한 보랏빛 눈물은 부끄럽거나 자신이 미워서 흘리는 눈물. 검붉은 눈물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할 때 흘리는 눈물. 분홍빛 눈물은 기쁨에 겨워 흘리는 눈물. 연한 갈색의 저 눈물은 누군가 가엾다고 느껴질 때 흘리는 눈물이란다. 연한 연두색 눈물은요? 아기들의 눈물이야. 그 뒤에 조금 진한 연두색 눈물도요? 아니, 그건 엄마들이 아기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야. 그럼 이 커다랗고 아름다운 푸른빛 눈물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야. 그 옆에 있는 붉은 눈물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뒤에, 아주 오래 울고 난 뒤에, 그 눈물까지 마르고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처음으로 다시 흘리는 눈물이란다. 그러니까 퍽 구하기 어려운 눈물이지. 아이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아저씨는 정말 수많은 눈물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직도 가지지 못한 눈물이 있어요? 그래, 있단다. 아저씨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내가 찾고 있는 건 순수한 눈물이야. 순수한 눈물이요? 자기가 울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흘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유들로 인해 흘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란다. 그런 눈물이 정말 있나요? 난 내가 혹시 그 눈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말이다. 아니에요. 제 눈물에는 제각기 이유들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봐도 설명을 할 수 없을 뿐이에요. 게다가 제 눈물은 조금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눈물이 흔하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림자도 눈물을 흘린단다. 눈물의 입자가 너무 고와서 곧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이 눈물은 이렇게 꼭꼭 염에 싸서 가지고 다녀야 한단다. 햇빛 아래에서 펼쳐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아. 어떤 사람은 눈으로 흘리는 눈물보다 그림자가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단다.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주위에서 또는 자신에게서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지. 또 우리가 눈시울이 찡해지거나 눈앞이 뿌얘지기만 하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있지. 그땐 그림자 눈물만 흐르고 있는 거란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그건 거짓 눈물이야. 그림자는 전혀 울지 않는데 궁금했던 아이의 눈물 빛깔은 노랑도 초록도 분홍도 파랑도 아니었다. 그 어떤 빛깔이라고도 할 수 없는 투명하고 미묘한 빛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 수많은 빛을 보렴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눈물은 흔치 않단다. 그럼 아저씨가 찾고 있던 순수한 눈물은 아니지요? 아이는 조금 실망하고 많이 부끄러워져서 작은 소리로 물었다. 글쎄다. 순수한 눈물이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뜨거움과 서늘함, 가장 눈부신 밝음과 가장 어두운 그늘까지 담길 때 거기 진짜 빛이 어리는 거야. 아저씨는 가만히 팔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내 눈물에는 더 많은 빛깔이 필요한 것 같구나. 특히 강인한 말이야. 분노와 부끄러움, 더러움까지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눈물의 어린 빛깔들이 더욱 복잡해질 때 한순간 내 눈물은 순수한 눈물이 될 거야. 여러 색깔의 물감을 섞으면 검은색 물감이 되지만 여러 색깔의 빛을 섞으면 투명한 빛이 되는 것처럼.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구나. 네가 단련될 시간이. 아저씨는 검은 외투의 호주머니에서 조그맣고 동그란 검은 상자를 꺼내 아이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선물이야. 하지만 지금 열어보면 안 된다. 햇빛을 받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눈물이니까. 작가의 말. 10여 년 전의 봄, 대학로에서 독특한 어린이극을 보았다. 덴마크 출신의 중년 남자가 만들고 공연한 1인 극으로 제목은 눈물을 보여드릴까요? 였다. 오래전의 기억이라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 검은 상자를 들고 무대에 나타난 그가 커다랗고 투명한 눈물방울들을 꺼내 보여주었던 것만은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그 후로 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이따금 선명히 떠올라 마음을 씻어주던 그 이미지. 상자 속 눈물들의 반짝임에 감사한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름을 아는 사람을 찾아낼 수 없었던, 가족 없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풍문만 들을 수 있었던, 두툼한 안경알 뒤로 퍽 장난스러운 눈을 가졌었는데
그에게 머리 숙여 감사한다. 나에게 그 연극을 보여주고 동화를 완성하기까지 진심으로 격려해준 친구에게도 따뜻한 감사를 전한다. 눈물을 상자에 모으는 아저씨가 있다는 설정 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썼다는 점도 사적으로 밝혀둔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구하러 오는 눈물에 감사한다. 2008년 봄, 강.